안녕하세요. 이번 차시에는 지난번 첫 번째 플러터 앱 작성 파트 1에 이어서 파트 2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파트 1에서는 저희가 이런 화면을 함께 구현해 보았는데요. 이런 화면에서 오늘 실습을 통해 테마도 입혀보고 하트 버튼을 눌러서 내가 좋아하는 항목들을 저장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페이지를 왔다 갔다 이동해 볼 수도 있는 실습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실습을 따라오시기 위한 경로를 찾는 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플러터 데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우측 상단에 독스, 도큐멘테이션 눌러주시고요. 샘플스 앤 튜토리얼스를 보시면 코드랩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진행했던 파트는 바로 이 파트가 될 것이고요. 이 파트는 동일하게 여기 4번 Get Started의 4번과 코드랩 Write Your First Flutter App 파트 1은 동일한 실습입니다. 그거에 이어서 오늘은 파트 2를 진행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확대를 해보았고요. 오늘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iOS와 안드로이드 양쪽 화면에서 예쁘게 잘 동작하는 플러터 앱을 작성해 볼 거고 핫 리로드는 사용법 이미 알고 계시고요. 스테이트풀 위젯의 인터랙티비티, 상호작용, 하트 눌렀다 뗐다 하는 거 추가하는 방법 알아볼 거고요. 세컨드 스크린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내비게이팅이라고 부르거든요. 해당 기능 구현하는 거 해볼 거고요. 5번째로는 테마를 적용해 보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 앱의 최종 모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깐 소리 없이 구경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만들게 되실 결과물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플러터 환경 설정, 이 환경 설정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스타팅 앱, 이 부분도 이제는 완전히 쉬우시죠? 저희가 Getting Started with Your First Flutter App 링크 한번 타고 넘어가 보면 여기 플러터에서 프로젝트 생성하시는 방법과 처음으로 런하는 방법 나와 있는데 저희 한번 쭉 짚었으니까 이것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시고 이번에 해주셔야 되는 거 추가적인 거 없네요. 잉글리시 워즈 이미 추가했고요. 거기서 패키지 스켓 하시는 것까지 저희가 이미 다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후딱후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부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화면에 보시면 리스트 타일 우측에 하트 버튼 생겼던 거 기억하시죠? 그 하트 아이콘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변수도 만들어 보고 할 거예요. saved라는 발음이 이상한가요? saved라는 어떤 셋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에는 사용자가 좋아한다고 표시한 그 단어쌍들을 저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래 있던 코드에 add this line 이렇게 써있죠? 이 라인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좋아한다고 특정한 그 셋들을 앞으로 이 안에 저장해 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buildrow라는 펑션 저희가 이미 만들어 두었었죠. 거기에도 불리한 값으로 true, false 값으로 이 해당 페어가 이미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불리한 값 플래그를 하나 남겨둘게요. 이 라인도 코드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빌드 로우에서 보셨을 때 원래는 리스트 타일에
패딩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주로 내용이 텍스트 하나만 들어있었는데 오른쪽 끝에 이제 따라오는 트레일링 자리에 아이콘을 하나 넣어주게 됐어요. 여러분, 이 아이콘 같은 경우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머티리얼 디자인으로 웬만큼 다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콘스 하고 점 찍고 페이버릿 하면 하트, 칠해진 하트가 나올 거고요. 아이콘스 페이버릿 보더 하면 이렇게 채워지지 않은 하트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물음표와 이거 뭐라고 그러죠? 땡땡. 물음표와 땡땡으로 간추려진 if, else 구문이 나오고 있죠. 이게 참이면 이걸 주고요. 이게 거짓이면 이걸 리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다트 언어에서는 처음에 에러 노테이션과 같이 이렇게 축약형 구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용은 자유자재로 하시기까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이렇게 읽어내실 수는 있어야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이콘 위젯을 달아보았는데 이미 저장이 되어 있다면 채워진 하트를 보여주시고요. 아니라면 채워지지 않은 이렇게 빵꾸 뚫린 하트를 보여주세요. 되어 있고 컬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저장이 되어 있다면 빨간색, 아니라면 색깔 없이 가주세요. 하고서 핫 리로드 실행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잘 따라오셨죠? 이제 여러분들이 플러터와 차츰차츰 익숙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거의 블록을 끼워 맞추듯이 레고 블록 하나를 하나 얹히듯이 따라오실 수 있으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방금 보셨던 그 하트 버튼을 이제 만들어는 놨는데 그걸 누르면 변화할 수 있게 해야 하잖아요. 그런 상호작용을 인터랙티비티라고 합니다. 해당 기능을 추가해 볼게요. 여기도 나와 있죠? 2단계에서는 하트 아이콘을 탭할 수 있게 한대요. 사용자가 목록에서 리스트에서 하트를 누르면 이제 그건 즐겨찾기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아까 그러면 저희가 만들어 놨던 셋에 그게 저장이 되겠죠. 이 기능들을 위해 우리는 앞으로 빌드로라는 펑션을 수정할 거래요.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중요한 setState라는 함수가 나옵니다. 저희가 stateless 위젯이랑 stateful 위젯을 정의하던 당시에 stateful 위젯은 그 안에 있는 값이 변경될 여지가 있거나 변경이 되는 아이들을 칭한다고 했었고 stateless 위젯은 그 반대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setState는 어떤 위젯에 종속된 함수일까요? 네, 맞습니다. stateful이겠죠. stateful 위젯 속에서 이 아이콘을 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setState 함수 속에 정의를 해두면 되는 형식인 겁니다. 스테이트를 변경해주는 것이니까요. 말 그대로 하트의 색이 바뀌든 뭐 저장된 내용이 바뀌든 뭔가 스테이트가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코드를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그 코드랑 동일하고요. 여기까지는 여기다가 onTab이라는 기능이 하나 추가되었네요. onTab 말 그대로 탭을 하면요. 어떤 걸 수행해 주시냐면요. 스테이트를 셋해 주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미 저장되어 있으면 saved 라는 셋에서 이 페어 지워주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추가해주세요. 간단하네요. 그쵸? 그 다음 또 핫 리로드를 하라고 하네요. 이제는 인터랙티비티가 적용이 되었을 겁니다. 아까는 눌렀다 떼었다가 적용이 안 돼 있을 텐데 이제는 빨간 하트를 여러분들이 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였겠죠. 네,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트를 눌러놓은 항목들을
저장해서 다른 페이지에서 모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스크린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볼 건데, 여기 보시면 내비게이트라고 알고 있죠. 라우트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페이지 이동을 구현하는 방법을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뭐가 추가되었냐면요. 빌드 함수 안에 스캐폴드 알고 계시죠? 앱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앱바의 타이틀이 스타트업 네임 제너레이터로 세팅되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죠? 그 밑에 약간 낯선 세 줄이 추가가 됐어요. 액션즈하고 아이콘 버튼, 아이콘 무슨 리스트 모양 아이콘을요, 온 프레스드 누르면 푸시 세이브드라는 또 다른 뭔가를 호출하나 봐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앱바의 타이틀은 있었고, 액션즈가 그러면 위치하는 곳은 아무래도 우측 상단이 아닐까 싶으셨나요? 네, 여기에 액션즈가 들어오고요. 여기는 리딩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즈, 네, 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액션이 아니라 액션즈인 이유는 요 옆에 보통 어플들 보시면 검색 버튼이랑 이런 리스트 버튼이 같이 있다거나 우측 상단에 아이콘들이 몇 개 연달아 있는 화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히 액션이라고만 둔 게 아니라 액션즈라고 두고 그 속에 위젯들을 여러 개 둘 수 있도록 해둔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화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가 뭔가 토글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버튼을 클릭하던가 뭔가 다른 트리거를 줘야 할 텐데, 그 트리거를 받을 아이콘 버튼을 추가해 둔 겁니다. 리스트 아이콘을 달아뒀고 온프레스드, 프레스 누르면 푸시 세이브드라는 또 다른 함수를 불러주세요 했어요. 그러면 그 함수를 추가를 해줘야겠죠. 네,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리로드를 하면 리스트 아이콘이 앱바에 생겼을 거래요. 그런데 그걸 눌러도 아직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뭐 아무 일이 일어나라고 해서 이렇게 함수를 생성해 놨지만 그 속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구문도 외워두시면 가장 좋고요. 만약 외워두시지 못한다면 그냥 계속 찾아다가 쓰시면 되는데, 이런 형식으로 생겼구나만 아셔도 키워드 검색이 쉬워지실 테니까 내비게이터 오브 컨텍스트 푸시 하시면 제가 원하는 어떤 페이지 이름을 입력해 주시잖아요. 그럼 그곳으로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요, 여기 명시되어 있듯 스택 형태로 이렇게 푸시팝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면 좋은데, 여기 제 마우스의 이동을 한번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스택처럼 구조로 되어 있어서 어떤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고 그 다음 페이지로 이동했을 때 팝을 하면 그 직전 페이지로 돌아오게 되는 거겠죠. 큐가 아니라 스택 형식이라는 거. 이게 여러분의 앱 사용 경험들에 의해 굉장히 당연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그냥 놔두면 아직은 에러가 뜰 거예요. 이 푸시 안에 우리가 목적지를 입력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는 좀 이따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채워줬죠. 방금 푸시 안에 이만큼이 들어왔어요. 와, 갑자기 조금 코드가 복잡해진 느낌이 들지만 절대 겁먹지 않고 쭉 나아가 보시면 여기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새로운 페이지 클래스를 뺄 수도 있는데요. 아직은 여러분들께 그것보다는 여기서 아예 새롭게 어떤 페이지를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머티리얼 페이지 라우트 해가지고 여기서 이터러블이라는 것들 사용해서 타일 저장된 것을 매핑해서 그걸 다시 리스트 타일로 뿌려주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이 구문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직 초반기에는 사용하실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맵도 그렇고요, 이터러블도 그렇고요, 한 위젯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단순히 이제 그냥 느낌상 읽어내려가 볼게요. 반복해가지고 타일을 가져올 거예요. 어디서? 저장된 거에서. 그래서 매핑을 한 다음에요. 그 매핑된 워드, 페어, 단어쌍을 옛날처럼 리스트 타일에 그대로 저장해서 보여주세요. 이고요. 그 다음 스타일 쪼개주세요.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 여기 하단에 6개의 라인이 또 추가됐죠? 여기에는 딱 보면 느껴지실 거예요. 이 디바이디드가 어디 갔지? 여기 있잖아요. 리스트 타일로 정의되어 있는 리스트 타일들. 결국 이 페이지, 머티리얼 페이지 라우트를 통해서 리턴되는 건 리턴이 달린 위젯은 스캐폴드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 전체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푸시 안에 들어있는 이 전체의 코드가 하나의 클래스, 따로 떼어져 있는 클래스처럼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그 안에서 리턴되고 있는 건 결국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스캐폴드, 그리고 앱바에는 저장된 것들, 저장된 서제스천들이라고 되어 있고, 속에는 다시 또 리스트 뷰로 그려나갈 건데 그 안에 들어올 애들은 바로 디바이디드라는 애들이고요. 디바이디드 애들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 근데 또 이 타일즈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해서까지 오면요. 저희가 초반에 오늘의 결과물이라고 해서 보았던 그 화면에 거의 근접한 구동화면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지고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코드를 열심히 이렇게 붙이라는 데 다 붙여보시고 잘 따라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코드의 어딘가가 조금 달라서 오류가 있었다면 여기 6번 페이지 하단에 여기까지 진행된 코드를 쉐어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깃허브에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비교해 보셔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테마를 이용해서 UI를 바꿔볼 거예요. 자, 이제 어플을 계속 구현을 하시다 보면 저희가 보통은 앱에 전체적인 테마색이나 테마 디자인이 정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테마라는 것을 적용을 합니다. 테마는 테마 데이터라는 위젯을 통해서 제어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하면 굉장히 쉽게 변경을 할 수가 있다고 하죠. 보통은 최상위 이 머티리얼 앱이 있는 곳에서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머티리얼 앱 하단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띠임하고 띠임 데이터, 테마 데이터 한 다음에 프라이머리 컬러를 원래는 블루였는데 디폴트 값이 그걸 그냥 화이트로만 추가해줬어요. 딱 이 세 줄 추가됐네요. 그런데 그 순간 이렇게 뭔가 디자인이 확실히 세련된 느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순간에도 여러분 딱히 핫 리스타트가 아니라 리스타트를 할 필요가 없이
핫 리로드를 통해서 바로 변경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까지가 또 오늘 실습의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코드도 라이브러리 main.dat라고 되어 있는 링크를 통해 전체 완성본 코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직접 따라해 보시고 테마 같은 경우는 옐로우나 핑크 등 여러분이 가장 선호하시는 컬러로 변경도 해보시고요. 하면서 플러터랑 조금 더 친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다음 스텝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소스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체험해보라 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또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도 플러터와 여러분들이 더욱 친숙해질 수 있도록 팁을 준비해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